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축제로 매년 11월, 11월에 광군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인데 중국에선 일이 4개 겹쳤으니 광군, 솔로들을 위한 날이라고 하고요. 알리바바가 이날을 쇼핑데이로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는 매출에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뛰어넘는 행사가 됐죠. 참고로 중국에선 광군제라는 말은 지금 거의 쓰지 않습니다. 쇼핑을 솔로들만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업체들이 요즘에는 10일이 2개다. 그래서 쌍10일, 쌍스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상스이가 있다면 상반기에는 6.18이 있습니다. 그런데 6.18, 6월 18일은 딱히 대중적인 의미가 있는 날은 아닙니다.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의 창립 기념일이고요. 징둥이 이날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면서 쇼핑 축제로 만들었는데 알리바바나 핀더더 같은 또는 다른 상점이나 호텔들도 그냥 다 6.18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남의 생일에 하는 행사를 마치 자기네 것처럼 갖다 쓰는 게 흔한 일은 아닐 텐데요. 중국에선 그게 자연스러운가 봅니다. 징둥이 특별히 6.18이 우리 생일이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명분이야 어찌됐든 전체 파이가 커지면 좋다 이런 중국인 특유의 상인 기질이 반영되는 걸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수황세일 때도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업, 상점들이 할인 행사를 크게 벌입니다. 제가 쇼핑 축제 얘기를 꺼낸 건 이 온라인 쇼핑이 중국의 빅테크나 경제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입니다. 중국 최대 빅테크라면 지난 시간에 소개한 텐센트 그리고 오늘 얘기의 중심이 될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공동부유 기조와 빅테크 규제 트렌드를 대표하는 기업이고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중국 내수 경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상장, 폐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리스크부터 좀 보겠습니다. 말이 좀 길죠. 중국에선 미국 상장 중국 기업 주식을 줄여서 중개구, 쫑까이구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중국, 까이는 개념이고 테마라는 뜻이고요. 구는 주식입니다. 중국 테마주라는 의미인데 의미도 대충 통하고 미국 상장 중국 기업 주식 이러는 말로 부르면 너무 기니까 앞으로 중개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주 상폐 리스크는 스토리가 상당히 깁니다. 이건 제가 지난 1월 19일에 베이징 나우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개념인 가변, 이익, 실체, VIE도 정리를 해놨고요. 중개주 리스크를 이해하시려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자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유지하게 해줄 것인가가 관건이었고요. 지금은 미국이 중국 기업을 봐줄 것인지가 더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은 자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라면 자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세계 어느 나라 기업이든 미국이 직접 회계 투명성을 봐야겠다는 입장이고요. 중국은 국가안보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전면 검사는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외국회사 책임법의 핵심 내용은 외국 기업이 3년 연속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 PCAOB의 검증을 받지 않으면 상장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지난 2월부터 2021년 실적 정보를 내놓지 않은 기업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상폐 후보 리스트죠. 150여 개 기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공동부유 기지를 내세우고 빅테크 규제에 착수하면서 해외에 상장한 빅테크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빠지고 경제도 흔들리자 태도를 조금씩 바꿨죠. 해외 상장 허가제를 도입했다가 기존 상장 회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또 2월부터 미국 측에서 중개주 상장 폐지 얘기를 자꾸 하니까 두세 차례에 걸쳐서 미국과의 상장 유지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국 빅테크들에는 2021년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하라 이런 지시도 했다고 하고요. 또 미국 측에는 민감한 정보 빼고 다 주겠다 이런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아직 멀었다는 입장입니다. 게리 갠슬러 SEC 의장도 중요한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몇 번 얘기했고요. 최근에는 SEC의 국제관계국의 YJ 피셔 국장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발언을 했습니다. 피셔 국장의 발언을 요약하면 1번, 미국에 상장한 기업은 감사 관련 서류를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제출해야 한다. 국가안보 이런 주장 받아줄 수 없다. 2번, 미중 간 협의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중대한 이슈가 남았다. 시간도 별로 없다. 3번,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두 나라가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한다 해도 그 다음에는 PCAOB가 중국이나 홍콩에서 실사를 해야 한다. 실사를 했을 때 해당 기업이 상장 요건을 맞추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건 중국 기업 회계문정 문제를 다시 긁은 거겠죠.
4번, 미국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지키겠다면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다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피셔 국장은 특히 회계 정보 검증이 국가 안보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PCAOB가 현재 중국 외에 50여 개국 기업들을 검사하고 있기도 하고 또 거래, 재고 장부, 투자자, 소유권 정보, 외부 감사인의 평가 근거 이런 사항들을 보기 때문에 국가안보 사안은 애초에 이런 사항들에 포함되지도 않고 포함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입니다. SEC는 이번에 11월이라는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회계와 상장 규정을 맞추기 위해선 2021년 자료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는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야 하고 그렇다면 PCAOB가 11월 초까지는 중국 기업 회계 자료 검증을 마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6월이니 두 나라가 빨리 합의를 해도 시간이 빠듯하죠. SEC가 이번에 제시한 시간표 중에서 의미가 더 큰 건 기존 3년 연속인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말에 이 법이 통과할 때 기한이 3년이었고요. SEC는 작년 말에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피셔 국장이 이런 기간 단축법이 이미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언하긴 했는데 제가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SEC의 입장도 강경하고 미국 의회도 중국 때리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니 법안 통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가 합의를 못하면 중개주의 상장 폐지 시점이 2024년 초가 아니라 2021년과 2022년 회계 자료를 내지 않는 게 확정되는 내년 초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SEC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중개주가 197개,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약 2천조 원이죠. 이런 주식이 미국 증시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건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될 겁니다. 미국이 NISE와 나스닥 두 증시 합하면 40조 달러가 넘는다고 해도 무시 못할 수준이고요.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다는 게 미국 정부로서도 꽤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중개주 상당수가 홍콩에 2차 상장 또는 2중 상장을 했습니다. 2차와 2중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중개주 상장 폐지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부분에선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2중 상장으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상장사에 상장이 폐지되면 내 주식은 비상장사 주식이 되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주식도 엄연히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다시 상장하면 내 주식도 다시 거래할 수 있죠. 미국에 상장한 중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국 증권사에서 계좌를 열어서 미국에 상장한 중개주를 갖고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가 상장 폐지됐다고 해보면요. 이 주식들도 OTC 마켓이라고 하는 장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이 회사가 홍콩에도 상장이 돼 있다면 나는 홍콩에 계좌를 새로 열고 미국 중개주를 이전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 앞서 이런 사례가 벌어진 적이 거의 없었고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미국 중개주 투자자들이 수없이 던졌을 거고요. UBS나 피델리티 같은 글로벌 IB들이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유나 구조는 조금 다르지만 미국과 홍콩에 이중으로 상장했던 종목이 미국에서 강제로 상폐가 된 이후에도 홍콩에서 잘 거래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2020년 11월에 뉴욕과 홍콩에 이중으로 상장돼 있던 중국 통신 3사가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지정을 하고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인 투자가 금지되면 당연히 상장 폐지죠. 뉴욕 증권거래소 NYSE가 작년 1월 초에 상장 폐지를 결정할 때까지 통신 3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NYSE에서는 최종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홍콩 증시에선 여전히 거래가 지속됐고요. 주가도 약간 회복했습니다. 그 중에 차이나 모바일은 상하이에도 상장을 해서 자금도 조달했습니다. 물론 통신 3사는 국유 기업이니까 이런 과정이 좀 더 원만하긴 했을 겁니다. 어쨌든 홍콩 증시가 중개주의 미국 상장 리스크를 조금은 줄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에 먼저 상장한 다음에 홍콩에 2차 또는 2중으로 상장한 기업들이 꽤 됩니다. 2차 상장과 2중 상장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긴 합니다. 2주 전에 전기차 주식을 다루면서 웨일라이, 니오는 2차
샤오펑과 리샹은 이중 상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히 말하면 이중 상장, 듀얼 리스팅은 홍콩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주를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면서 상장하는 거고요. 2차 상장, 세컨더리 리스팅은 미국에서 거래하는 주식을 홍콩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상장 중에서도 알리바바처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니오처럼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거치는 대신 신주 발행이나 자금 조달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차이는 종목 코드 정도인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 종목 코드를 보면 뒤에 SW나 W가 붙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S가 세컨더리 리스팅, 2차 상장이라는 의미고요. W가 웨이티드 보팅, 차등 의결권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홍콩의 알리바바, 징둥, 웨이보, 니오 이런 9종목에 SW가 붙어 있습니다. 샤오펑이나 리샹은 미국에도 상장돼 있지만 홍콩에 2차가 아니라 2중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S는 없고 W만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텐센트 실적을 잠깐 봤으니 이번에 알리바바 실적을 좀 보면요. 알리바바는 이번 1분기에 매출 2,040억 위안, 약 38조 원을 올렸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9% 늘었고요. 시장 예상치인 1,992억 위안을 웃돌았습니다. 순손실은 162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작년 1분기에 반독점 벌금 182억 위안을 냈고요. 그 때문에 순손실이 54억 위안에 달했는데요. 이번엔 그런 일회성 요인이 없었는데 손실 규모가 더 커진 겁니다. 알리바바 측은 투자한 회사들의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게 순손실 확대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코로나19 영향도 받았다고 했고요. 올해 불확실성이 커서 실적 가이던스도 내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3월 결산 법인이어서 2022 회계연도가 3월에 끝났고요. 4월부터는 2022-2023 회계연도가 시작했습니다. 달력상으로 1분기가 알리바바 회계상으로는 4분기였고요. 알리바바는 보통 이 시기에 연간 가이던스를 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뛰었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 14%나 뛰었고요. 그 후에도 약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예상보다 나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좀 길게 보면 엔트그룹 상장이 무산되기 직전에 300달러를 찍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 중개주 상장 폐지 가능성 이런 두 개의 큰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예전 주가로 회복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상장 중국 주식 중개주의 상폐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두 나라가 빨리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는 얘기를 좀 하면요. 제가 3주 전에 그렇게 혹평을 했던 CATL은 어느새 주가가 430위안을 넘었고요. 시가총액 1조 위안, 시총순위 6위를 회복했습니다. 달아주신 댓글 중에 제가 하는 말 반대로 하면 된다든지 제가 좋다고 하면 주가가 폭락한다든지 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